다시 보니 선녀였다는 말은 아마도 이번 12 프로를 위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아이폰 11 프로가 나오고 사람들은 인덕션이라고 많은 조롱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인덕션 중 가장 이쁜 녀석이 아이폰 11 프로였죠. 저도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 저 또한 네이징이 결국 되어버렸고요. 4계절이 지난 2020년 10월 아이폰은 인덕션의 통조림 디자인까지 추가하며 아이폰 12 시리즈를 출시했는데요. 특히나 프로 시리즈는 각진 디자인의 스테인리스 테두리와 더불어 애플 특유의 무광 유리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뽑아냈습니다. 반면 이런 멋진 디자인만큼 기능이나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란 비판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아이폰 12 프로를 약 2주 동안 사용해 보았는데요. 2주 동안 아이폰 12 프로를 사용하면서 스펙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장점들이 있었는지,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이번 12 프로가 업그레이드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 아이폰 12 프로입니다. 아이폰의 최초로 프로라는 이름을 박아넣고 일반 모델과의 끝나누기를 한 최대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생각나는 부분은 바로 카메라일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애플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5G와 카메라였으니까요. 아이폰 카메라는 그 특유의 온화한 감성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털어갔는데요. 이번 12 프로로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먼저 느껴진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이폰 특유의 온화한 색감이 옅어졌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특유의 노랗고 따뜻한 색감이 약해지고 흰색을 더욱 정확하게 잡는 것, 즉 정확해진 화이트 밸런스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다소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약 예전 아이폰 색감을 더 좋아하신다면 편집으로 들어가 따뜻함을 올려주면 예전 아이폰의 색감을 되살릴 수 있죠. 아이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반적으로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디테일을 동시에 잡아내는 새로워진 HDR 기능도 매우 훌륭했고요.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더욱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물 사진 모드의 발전이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의 인물 사진 모드는 광학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뒷배경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점을 잡아야 하는 피사체까지 배경으로 인식해서 블러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근데 이번 12 프로의 인물 사진 모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인물 모드가 특히나 어려워했던 투명한 유리잔을 찍어보아도 굉장히 깔끔하게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해 주었죠. 이렇게 정확해진 인물 모드와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으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업로드하기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인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아이폰 12에서는 불가능한 야간 모드와 인물 모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고요. 이렇게 깔끔한 블러 처리가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이번 12 프로에 추가된 라이다 센서 덕분인데요. 빛을 쏘아 피사체와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이 라이다 센서의 경우 어두운 곳에서 초점을 더 빨리 잡는다던가 사물을 스캔하는 것 또한 가능하죠. 거기에 연말엔 애플 프로 로우라는 기능까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더욱 무겁고 프로스럽게 보정하는 것 또한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아이폰 12 프로의 사진에도 매우 거슬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야간에서 여전히 심한 고스트 현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현상은 네온 사인과 같은 강한 조명이 있는 곳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다만 야간 모드의 경우 이제는 초광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꽤나 반가운 부분이었지만요. 그렇다면 동영상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12 프로 자체의 영상 결과물은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 전작에 비해 밝아진 조리개로 어두운 곳에서도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은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전작에 비해 더 좋은 결과물을 원했는데 전작과 비슷하게 좋은 결과물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업그레이드라는 뜻이죠. 특히 애플이 강조했던 돌비 비전 HDR 10비트 촬영은 사용을 하면서도 아이러니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카메라의 조예가 깊으신 유튜버분들도 많이 지적해주신 부분이었는데 일반 SDR 영상과 비교를 했을 때 HDR 영상이 훨씬 훌륭하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HDR이라면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즉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동시에 아주 잘 잡아내야 하는데 일반 SDR 영상과 비교를 했을 때 특히 밝은 부분의 디테일이 날아가는 건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 큰 메리트를 느끼기는 어렵더라고요. 웨이브폼을 봐도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웠고요. 오히려 이런 HDR로 영상을 찍을 경우 용량을 더 차지하고 편집을 할 때도 색공간을 재설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교적 가볍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동영상에서의 HDR 기능은 저는 오히려 끄고 사용을 했으니까요.
저는 애플이 강조한 돌비 비전 영상 촬영보다 오히려 야간 타임랩스 기능에 눈이 더 가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한 타임랩스를 얻을 수 있었는데 모션 블러도 적당히 적용되어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야간 타임랩스를 얻어낼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망원으로 촬영을 하면 어두운 부분에서 노이즈가 약간 끼는 부분은 존재하긴 하지만요. 여기까지 사진과 영상, 즉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번 12 프로의 카메라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입니다. 아이폰 XS에서 11 프로로 넘어갈 때 나왔던 초광각 렌즈와 야간 모드의 추가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애플 프로 로우라는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요. 특히나 제가 가장 크게 불만이었던 건 곧 출시될 12 프로 맥스와의 카메라 급나누기였습니다. 애플은 이번에 처음으로 프로와 프로 맥스의 카메라 급나누기를 시전했는데요. 프로 맥스에는 더 커진 이미지 센서와 발전된 손떨방, 더 많이 확대가 되는 망원 렌즈를 넣어준 반면 12 프로 모델에는 조리개만 약간 밝아졌을 뿐 그 외 하드웨어에선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의 S20 모델을 출시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가지 모델 전부 센서의 크기를 키워준 것과는 매우 상반된 부분이죠. 제가 작년에 11 프로 맥스를 리뷰할 때 굉장히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였죠.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었는데요. 11 프로 맥스가 아닌 11 프로를 구매해서 리뷰하신 다른 많은 리뷰어분들도 이 배터리 부분에서 극찬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그 좋은 기억 때문에 12 프로의 배터리 성능에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5G 자동으로 하루, LTE 모드로 하루씩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사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초기에 사용 패턴 학습을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는 근무 시간에는 폰을 거의 사용할 수가 없는데 제가 퇴근을 한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느꼈습니다. 실제 모든 아이폰 시리즈를 모아 배터리 성능을 테스트한 외국 리뷰어분의 영상을 보아도 11 프로에 비해 배터리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약 일주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배터리 성능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고사양 게임을 했을 때 3시간 정도를 구동하면 배터리가 0%가 된다는 해외 테스트 결과가 있어서 이 부분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5G 자동에 검은 사막 모바일을 2시간 동안 돌려본 결과 1시간 이후 85%, 2시간 이후 64%가 되어서 외국 커뮤니티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 리뷰어마다 테스트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LTE만 사용했을 때는 만족스러운 편이었고 5G 자동으로 설정하고 사용했을 땐 조금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0.3인치 커진 화면과 세라믹 쉴드라는 더욱 강해진 액정을 사용했다지만 이제는 플래그십 모델들의 디스플레이 필수 옵션이 되어버린 120Hz 고주사율이 빠진 부분이나 최근 아이폰 12 시리즈의 벚꽃, 녹조 현상과 같은 디스플레이 이슈 등등은 꽤나 불만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밝기 또한 큰 변화가 없었고요. 거기에 일반 모델과는 달리 체중 감량에 실패해 여전히 무거운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부분 또한 아주 큰 불만이었습니다. 다만 어플이 재실행되는 리프레시 현상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램이 6기가여서 다른 제조사 모델에 비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어플이 재실행된 경우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게임이나 영상을 시청하다가 카톡이 와도 답장을 하고 다시 하던 걸 할 때 어플이 재실행되는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들었고 램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는 카메라, 특히 영상을 찍다가 다른 걸 해도 리프레시 현상은 별로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2주 동안 12 프로를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은 바로 업그레이드라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머가리 성능이야 이미 예전부터 애플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런 부분은 불만이 없지만 프로 라인업의 핵심이었던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에서 큰 진전이 없어서 전작과 사용 경험 부분에서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웠습니다. 네이밍을 다시 해야 돼요. 아이폰 11.5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이번 아이폰 12 프로를 사용하며 만족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만족스러웠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겁니다. 바로 이번 12 프로 시리즈가 보여주는 디자인 때문이었죠. 저는 좋은 말로 신미주의자, 나쁜 말로 디자인충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디자인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이번 12 프로의 디자인은 보는 순간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각진 디자인으로 돌아간 부분은 잡스 시대의 아이폰을 사용하고 만족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라고 지적한 단점이 이 디자인 하나로 커버가 될 정도로 만족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아이폰 카메라의 정점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애플 프로 로우에 대한 평가와 12 프로 맥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게임이나 영상 시청과 같은 컨텐츠 소비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11 프로 시리즈를 저렴하게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맥스도 포함해서요. 11 프로의 AP 역시 아직까지 너무나 건재한 성능을 보여주고, 컨텐츠 소비에 중요한 배터리 성능도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약정이 끝난 제 친구는 12 프로를 구매하지 않고 11 프로를 현금 완납 20만원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욕을 먹을수록 비쌀수록 잘 팔리는 이상한 스마트폰.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가 과연 이번에도 대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제품 이슈들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또다시 애플은 시험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문과 출신의 테크 전문가 신하브로였습니다.